활동지는 산동성 철원지방이다. 궁예의 산동성 위치 활동 기록이 후삼국과 이전의 통일신라 위치를 말해준다. 통일신라 6편 궁예의 활동지역에 대하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삼국 시대의 후고구려를 세워서 활동한 궁예의 활동 위치에 의하여 그 시기 통일신라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의하면 통일신라 시기의 위치는 물론 이전의 통일 이전의 신라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아닌 대륙의 산동성 지방임이 확인됩니다. 이에 의하여 대륙 우리 고대사 위치를 주장하면서 단지 지도 지명에 의한 채 수많은 관련 사항은 무시한 채 여기에 맞춘 아주 일부분의 사서 기록만을 편의적으로 선택한 그 근거로 삼은 가운데 단 하나의 유일한 과학적 근거로 천문 관측 기록상의 일식 기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특히 신라를 상대 시기인 기원후 3세기 이전에는 중국 대륙의 양자강 유역, 하대 시기인 8세기 이후에는 한반도에 위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의 기본 두 축인 가장 과학적인 모든 사서 기록에 의하면 신라는 산동성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이후 통일신라는 물론 이후 후삼국 시대까지 계속 이어짐이 확인되고 이는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가 고려말 원나라 간섭기 이후에나 한반도와 만주지방으로 옮겨짐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그 위치나 시기상의 천문 관측 기록이나 지도 지명에 의한 역사 위치 사항은 모두 역사가 될 수 없이 잘못되었음이 확실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후삼국 시대의 궁예 및 견훤의 활동 위치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다는 것을 이번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입증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는 본인이 지필본 단행본 10권에도 명확히 입증하여 기록하여 놓았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사서 기록을 보시죠. 이에 의하더라도 궁예는 이전에 찬란하였던 고구려를 이으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평양은 절대 한반도 평양이 아닙니다. 일부 제야사학계가 정하는 지금의 요령성 요양의 서경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류 강단사학계가 왜곡하여 정하고 있는 한반도, 평안도, 평양도 절대 아닙니다. 이곳은 고려의 북계입니다. 고려의 북계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하여 고려의 국경을 한반도 서쪽의 압록강 어기로부터 동쪽의 하목만에 이르는 국경선에 의하여 이곳의 북쪽을 북계로 삼거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제야사학계에 의하여 요령성 요하를 고려의 국경선으로 삼는 것은 모두 제대로 된 고려의 국경과 고려의 북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왜곡 이동된 것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차고 넘치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이 입증되는 것을 요령성 요하 동쪽이나 한반도 북부 이남 지방으로 맞추어 설정해보면 전혀 맞지를 않는 것에 의하여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곳 고려 북계 지방으로서 원래 이 평양은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산동성 졸원성으로서 중국 사서가 흔히 평양성으로 혼돈하여 평양성으로 기록하고 있는 고구려 남평양성이자 광개토 태왕 비문상의 하평양성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는 이미 이 유튜브 동영상의 평양성은 한반도에 없었다. 천년 논란 종식편에서 하북성 평양성과 산동성 평양성의 두 개의 고구려 평양성 중 산동성 평양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고구려 도읍 8번 천도, 그 위치는 5군데, 고구려 천도 위치 확인, 유튜브 동영상과 하평양성의 위치는 과연 어디일까? 하평양은 남평양성으로서 산동성 고구려 졸본성이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각각 설명드린 바대로
고구려가 나당 여당군에 의하여 멸망 당시 마지막으로 옮긴 이 기록대로 이전의 평양성에서 옮긴 새로운 평양성이자 최종 평양성인 고구려 첫 도읍지 졸본성인 것입니다. 이 위치는 역시 앞선 유튜브 동영상인 신라왕성 위치, 고구려 졸본성, 고대국가 신라를 찾아서 제3편에서 신당성 지리지, 가탐 도리기 및 요사 지리지 기록상의 위치에 의하여 입증된 산동성 졸본성인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나중에 왕건이 고려, 즉 제3의 고려의 서경이 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경, 유수관, 평양부 기록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아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삼국사기 지리지와 마찬가지로 고려사 지리지도 원래의 활동지역의 기록을 옮긴 곳의 기록으로 삼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위치 이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즉 원래 고려 태조가 활동한 평양성은 산동성 고구려 평양성인데 이것이 고려사 지리지가 쓰여진 당시인 조선시대에는 그 위치가 요령성 요항이 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조선왕조실록상의 세종 지리지 등에서는 이 위치가 한반도 평양 위치로 비정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 삼국사기 본기 기록과 삼국사기 지리지 2. 고려사 본기 기록과 고려사 지리지 그리고 3. 세종실록 지리지 등 조선시대 지리지 등을 차례로 연계시켜 확인하면 우리 고대사의 활동 영역이 어떻게 이동되어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교차 검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중국 사서 본기 기록과 각 지리지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우리 고대사의 위치가 변화되어 왔음이 파악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의하면 이 기록상의 태조 왕건이 황폐한 평양은 궁예의 고구려 개송 의지 표현한 기록에서의 평양과 마찬가지로 당시 궁예의 출신지면서 활동한 산동성 신라 지역이 서쪽에 있었던 원래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때의 첫 도읍지인 졸본성인 것입니다. 이 졸본성을 소위 옛 평양성으로 기록한 사서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서가 바로 신당서 가탐 도리기입니다. 그리고 서기 371년 근초고왕이 공격하여 고구려 고국 원왕을 전사케 한 평양성으로 기록된 이곡도 남평양성으로서 바로 옛 평양성인 졸본성인 사실은 이미 앞선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여러 차례 입증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궁예의 활동지역의 열애 명칭이 산동성 신라지역에 해당되므로 이 평양성은 이웃의 졸본성으로서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이곳을 신라가 차지한 곳에 궁예가 활동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 고구려 수도는 남평양성이자 예평양성인 졸본성이 아니라 그 북쪽이 하북성 보정시 만성구에 있었고 여기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멸망 당시에 이 하북성 평양성에서 예평양성인 산동성 졸본성으로 옮겼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중국 즉 진화 사서들은 발해에 대하여 당나라는 절대 고구려와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고구려와 같은 고구려나 고려라는 국명을 발해 즉 제2고려인 발해에게 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발해는 원래 고려국으로서 제1의 고려인 고구려에 이어서 제2의 고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천명한 태조 왕건 세력이 타도하여 없앤 궁예의 나라에게 절대 고구려나 고려라는 국명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원래 왕건의 고려는 궁예의 고려가 그 뿌리였던 것인데도 이를 부정하려 노력하여 애쓴 것이 바로 삼국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와 같이 궁예가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는 기사는 싫었지만 고려라는 국명을 가진 것은 삼국사기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분명히 후고구려 혹은 후고려사항에 위와 같이 고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록하여 궁예가 이미 이전에 도읍을 철원성으로 하였다가 나중에 송악군으로 옮긴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삼국유사의 처음에 철원성, 나중에 송악군과는 달리 철원도읍을 기록하지 않아 먼저 송악군에서 그리고 왕을 칭하였다고 하면서도 고려라는 국명 내지는 국명 자체를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열정과 본기상의 횟수가 일치하지 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송악 즉 지금의 개성에서 고려를 개국하였다는 주류 강단 사학계 및 이로 인한 역사적 상식으로 된 삼국상기 기록에 의하여 서기 904년에 되어서야 고려가 아닌 마진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후 서기 911년 태봉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후 서기 918년에 궁예가 죽자 이때 왕건에 의하여 고려라는 나라가 개국된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전인 896년에 도읍하였던 철원성에서 서기 897년 내지는 898년에 옮긴 송악군에서 서기 901년에 궁예가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후 서기 914년에 다시 철원으로 돌아온 후 서기 918년에 궁예가 죽고 왕건이 이를 그대로 이어받은 후 915년에 송악군으로 옮긴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즉 고려라는 나라는 왕건이 아닌 궁에 의하여 서기 901년 송악에서 개국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를 삼국사기는 조작은 아니지만 희석시키고 고려사는 조작하여 918년 왕건이 고려라는 국명으로 개국한 것으로 조작하여 꾸민 것입니다. 따라서 고려의 건국자는 바로 궁예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의 송악군과 철원성은 주류 강단사학계의 비정에 의한 바대로 이로 인하여 상식화된 것과는 다르게 한반도 개성과 철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본 필자가 누누이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통일신라 이전의 백제 고구려 신라의 위치 및 강약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위치가 바로 산동성이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송악과 철원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 사서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어 입증되는 것입니다. 사서기록에 나오는 궁예가 활동한 지역은 이미 살펴본 평양성을 비롯하여 송악의 한강 이북 폐서도 한산주 관련 사실은 바로 폐서도 즉 폐수이자 폐하이자 폐강인 지금의 산동성 도예의 서쪽이라는 사실과 한산주와 한강 이북 즉 멸망한 백제의 도읍 위치인 한수 및 폐수의 인근인 사실과 함께 서기 903년 궁예가 철원과 함께 활동한 부양은 이후에도 같이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한편 결국 이곳 부양에서 궁예는 왕건 세력, 반대 세력, 백성들에게 쫓겨 이 부양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양은 어디인가요? 물론 주류 강단사학계는 철원 인근이 강원도 평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기록인 이 기록에 의하여 지금의 강원도 철원으로 비정한 철원과 함께 기록된 것에 의하여 이 철원 인근에 비정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양은 원래 소위 삼국시대 초기 백제 그리고 말갈과 남옥조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남옥적 사람들이 백제의 부양으로 귀순하자 백제가 한산 서쪽에 안치한 것으로서 결국 부양은 백제 지역의 한산 서쪽 지역인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미 살펴본 기록과 같이 부양의 한강 이북 폐서도 한산주와 관련이 깊은 것에 의하여도 같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저히 한반도를 비롯하여 요령성 요하 동쪽 만주 지방에는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부양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됩니다. 한편 궁예가 활동한 지역이기도 한 이 백제의 부양으로 기순해온 남옥저는 중령지방으로서 이곳도 부양과 함께 궁예가 활동한 지역으로도 확인되는 곳입니다. 이 남옥저 중령지방은 이미 앞에서 유튜브 동영상 온달 전사장소는 남옥저 중령지방 고대국가 신라를 찾아서 제5편에서 상세히 살펴보았듯이 당시 남옥저는 하북성 석가장시 남부에 고구려 졸본성이 있었던 산동성 덕주시 동쪽, 신라의 땅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남옥저 중령지방은 신라가 건국한 땅의 북쪽에 있어 신라가 개척한 땅입니다.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 남옥저를 한반도 함경도 지방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한반도에서는 머나먼 경상도 경주 지방에 머물던 신라가 초기에 개척할 수 있는 것에 의하여도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서기 246년 고구려 동천왕이 위나라 강구검 침략에 의하여 도피한 장소이고 외와도 가까운 지역입니다. 주류 강단사학계의 비정에 의한다면 당시에는 한반도에서는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을 침략하여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는 낙랑군과 대방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도 동해와 옥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도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남옥저는 장성인, 당시 하북성 북경시 서남쪽에도 못 미치는 보정시 북쪽에 있는 것으로서 이곳이 바로 남쪽에 있다는 북옥조 내지는 동옥조와 남쪽으로 800여리에 있는 산동성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남옥저 중령지방입니다. 이렇게 남옥저 위치는 중국 정사 기록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곳입니다. 이 신라의 서북쪽이자 고려의 동남쪽인 이 남옥저 중령지방에서도 바로 궁예가 활동한 것입니다. 한편 이 부양과 남옥저 중령지방 외에 궁예가 활동한 지역인 철원은 이 기록에 따르면 철원성이 삼국유사 당시 편찬 당시 동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류 강단사학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요사지리지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곳은 요나라 동경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동경은 하북성 보정시로부터 남쪽으로 호타 남부까지를 그 영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철원성 근처에 청주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 역시 요사지리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고대 사료들에 의하면 지금의 산서성에 있는 태행산맥 인근에 연나라가 위치해 있었고 이곳 동쪽으로 갈석산과 연진장성이 있어 고조선과 경계를 이루던 이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산서와 산동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태행산맥이 바로 북진 의무려산입니다. 이 산서에 기주가 있었고 산동에 청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기주와 청주가 커서 그것을 세분하여 기주에다가는 그 북쪽으로 지금의 태원지방의 병주와 기주의 동북지방인 석가장시 서북쪽을 유주로 만들었고 청주는 둘로 나누어 북쪽 즉 석가장시 북쪽을 영주, 그 남쪽을 청주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예는 이곳 청주 즉 석가장시 동남부 즉 호타아인 압록수 남쪽인 원래 통일신라시 신라의 영역인 이곳에서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철원이 있었고 송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라와 백제가 한반도에만 있지 않았고 대륙의 산동성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궁예가 활동한 지역을 나타낸 이 기록 중 주류 강단사학계는 폐서도는 폐수를 예성강으로 보아 황해도 서부 지역으로 보았으나 이는 모든 것을 한반도로 비정하려는 왜곡성에 의한 비정입니다. 더군다나 폐서도는 한산주와 관련이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폐서의 예성강과 한산주의 서울지방은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또한 설사 폐수의 서쪽이라도 이것은 원래의 폐수인 산동성 백제의 폐하이자 신라의 폐하강인 도해의 서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서도는 이 기록상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고려의 북계 지역인 것입니다. 주류 강단사학계는 고려의 오도양계 전의 행정구역이었던 열도의 폐서도를 평양을 포함한 지금의 압록강 이남 평양북도 지방으로 비정하였고 오도양계의 북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비정한 철원 즉 강원도 철원과는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록상으로는 궁예의 철원이 폐서도 그리고 이후 북계에 있는데 철원은 있으면서도 없는 채 이는 다시 교주도와 서해도에 기록하고 있는 등 이중적, 삼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삼국시대 기록인 삼국사기상의 본기 기록상의 위치를 지리지상에는 한반도로 왜곡 비정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려사 지리지는 삼국사기 지리지와 더불어 한반도로의 왜곡 비정에 따른 자체적인 모순이 곳곳 아니 모두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비정하지 않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모두 모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과 왜곡된 비정에 의한 것을 주류 강단사학계는 그대로 따른 채 이를 한반도로 비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궁예 활동지역 관련 사항은 북계 지역으로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작 철원과 송악은 교주도에 기록하고 있는 등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고려사 지리지 자체가 나중에는 왜곡 내지는 위치 변경이 가해져 폐서도 및 북계에 있었던 궁예의 철원과 철원이 속한 폐서도를 교주도와 서해도로 각각 옮겨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를 근거로 철원과 폐서도를 각각 교주도, 동주와 서해도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기본도 모르는 왜곡이자 조작입니다. 궁예의 철원이 속한 폐서도는 나중에 북계로서 이곳은 소위 서희의 강동 유추 8성이 설치되고 압록수인 하북성 호타가 바다로 들어가는 인주와 의주로부터 시작되는 고구려 천리 관성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한 한산주는 백제 초기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 가까이에 신라가 있어 이곳이 송악군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궁예가 활동한 위치가 산동성임을 증거하고 있는 이는 역으로 신라와 백제가 산동성에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는 다시 고려의 영역이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산동성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삼국사기 등의 사료에서 한산이나 한강의 경우 이는 한반도의 서울이 북한산이나 한강이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기록인 사료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1시조 온주왕 43년 10월 남옥적 구파의 일행이 귀순하다 에서의 남옥적 그리고 부양 그리고 한산이 있는 인근에 같이 있는 것으로 이는 다시 송악군과 한강이 같이 연결됩니다. 이는 백제 초기의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이곳 궁예가 활동하는 지역과 이 지역상의 철원과 송악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록으로서 이곳이 산동성임을 알려주는 기록이 이와 같은 기록으로서 국어는 고구려의 고국원으로서 이곳은 나중에 발해의 서경 압록부입니다. 이곳은 또한 요나라 동경도 녹주 압록국 환주인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압록수인 하북성 호타가 있는 석가장시 안평현 남쪽입니다. 이 발해의 서경 압록부는 일명 당나라 조공길로 당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 당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산동성 지역으로서 이곳으로 수나라와 당나라가 이곳 위에 있던 고구려를 침략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곳 남쪽에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 신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서기록상의 궁예의 활동 위치 입증에 의하여 이곳이 한반도가 아니고 산동성 백제와 고구려 신라 지역임에 의하여 통일신라 및 고려의 위치가 한반도가 아니거니와 한반도에는 전혀 맞지 않고 대륙의 산동성 위치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예 사실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여실히 증명됩니다. 궁예 사실에 의한 역사적 증명사항. 우리 고대사의 위치가 산동성 하북성에서 요령성을 거쳐
한반도로 왜곡 이동시킨 것이 사서의 기록을 연결시켜 교차 검증하여 보면 확인이 된다. 궁예가 활동한 것은 한반도가 아니라 산동성의 평양, 철원, 송악, 중령, 하슬라 지역이었다. 궁예가 먼저 고려라 칭하였다. 상식과는 다르게 이전에 이미 궁예가 송악에서 고려를 개국하였다. 이곳은 산동성이다. 궁예가 활동하고 고려가 개국한 도읍인 송악군은 한반도 개성이 아니라 한강 이북 폐서도 한산주로서 부양지방인 예전의 산동성 백제 지역이다. 궁예가 활동하고 죽은 장소인 부양은 한반도 강원도 평강이 아니라 산동성 백제 지역으로서 산동성 신라 남옥조 중령지방 서남쪽이다. 궁예가 활동한 지역인 철원은 한반도 철원이 아니라 동주이자 청주지방으로서 화북성 압록수인 지금의 호타 남쪽인 원래 통일신라시 신라의 영역인 곳이다. 궁예의 활동사항은 신라와 백제가 한반도에만 있지 않았고 대륙의 산동성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고려사 지리지는 삼국사기 지리지와 더불어 한반도의 왜곡 비정에 따른 자체적인 모순이 드러난 채 궁예 관련 송악, 철원, 부양 등 모든 것을 자기 기록 모순에 의한 채 한반도로 왜곡 비정하였다. 그리하여 한반도, 강원도, 철원이 궁예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 궁예 왕건 견훤은 한반도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후삼국 시대는 삼국시대와 더불어 한반도에 없었다. 이와 같이 궁예의 활동 위치는 같은 소위 후삼국 활동을 같이 한 견훤에 의하여도 같은 사항이 명백히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라의 위치는 물론 이후 통일신라 그리고 후삼국 시대의 위치는 한반도나 만주지방은 더욱 아니고 일부 유튜브에 의하여 양자강 인근에서 한반도로 후대에 옮겨졌다는 설정은 절대 따르지 마시고 산동성 지방을 중심으로 통일신라 및 후삼국 시대 그리고 고려 시대까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사서 기록에 의하여 우리 고대사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논리나 주장의 반론이나 검증에도 자신 있는 명백한 수많은 사서 기록에 의해 입증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자 바로 우리 고대 역사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후삼국의 궁예의 활동 위치에 이어 통일신라의 산동성 위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